관람자와 내 작품 사이에는 아무것도 놓여져서는 안 된다. 작품에 어떠한 설명도 달아서는 안 되며 그것이야말로 관객의 정신을 마비시킬 뿐이다. 내 작품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침묵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그림 앞에 서면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격렬한 감정 속에 빠져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이 화가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진한 감정들을 조우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림 속에 숨어있는 감정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각자의 심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그림들을 바라보면 명상을 하는 것처럼 무아지경으로 빠지며 숭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복잡한 사고의 단순한 표현이라고 말한 그의 철학에 깊이 공감하여 그것을 애플의 디자인의 철학으로 삼을 만큼 그의 미술 세계에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림들을 그린 화가는 바로 미국의 초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마크 로스코입니다. 그는 거대한 캔버스에 최소한의 형태와 최소한의 색채들로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표현한 화가입니다. 나는 단지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들, 그러니까 비극, 황홀, 숙명 등을 표현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묘한 설계 대비와 불분명한 경계, 거대한 작품의 색 덩어리와 마주치듯 팽창하거나 수축되어 작품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감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의 작품 앞에서 강렬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심리학의 용어인 간츠펠트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인 간츠펠트는 전체 시야라는 의미로 우리가 특정 강도의 색과 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공간감을 상실하고 공중에 떠있는 듯한 이상 감각을 경험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스코의 작품은 인간의 기본 감정과 소통하고 있다는 동시에 그의 회화가 지니고 있는 도취와 몰입의 상태인 디오니소스적인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크 로스코는 1903년 러시아 드빈스크에서 한 유대인 가정의 4자녀 중 막내로 태어나 1910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정착했습니다. 1921년 예일대학에 장학생으로 진학했지만 당시 미국 주류 사회에 퍼진 반유대주의 전개로 장학금은 끊기게 되고 결국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그 후 뉴욕의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 들어가 맥스 웨버 밑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예술가로서의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로스코는 웨버의 영향으로 표현주의 양식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마크 로스코는 신화, 심리학, 철학을 탐구했고 이후 그의 작품 세계까지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그는 모차르트 음악과 니체의 철학에 심취했다고 전해집니다. (1935년) 기성미술계의 반기를 드는 추상표현주의 예술가 집단인 텐을 창설하게 되면서 1940년 그룹이 해체되기까지 더 텐과만 전시를 열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는 그리스 비극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며 인간의 나약함과 삶의 비극성을 인식시키려고 했습니다. 1938년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된 그는 1940년 마르쿠스 로스코비츠 이름에서 마크 로스코로 바꾸게 됩니다. 추상 표현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40년대에서 50년대에는 자신만의 양식을 구축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로스코를 포함한 바는 뉴먼, 잭슨 폴로, 클리포드 스틸이 속한 18명의 미국 화가들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현대 미술 경쟁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정을 내리자 이에 항의를 표현하면서 성명을 합니다. 이때 그들의 사진이 라이프 잡지에 실리기도 합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로스코의 그림은 해마다 몇 배씩 높은 가격에 팔려나가며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1961년 로스코는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았고 같은 해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해고전까지 열었습니다. 이때 동료 예술가들은 그의 세속적인 성공을 비난했고 1960년대에 들어서자 미술계는 앤디 워홀의 팝아트에 열광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울증과 대동맥류의 발병 등으로 슬럼프를 겪던 그는 1970년 2월 25일 뉴욕 자신의 작업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작업실에서 발견된 레드, 생면회화를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붉은 생면회화를 보면 처연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변화는 크게 리얼리즘, 초현실주의, 과도기, 고전주의, 4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스코의 초기 작품들을 살펴보면 리얼리즘의 시기로 지하철 풍경 등 풍경화와 초상화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이때는 구상회화지만 로스코 생면화의 특징인 수평과 수직의 구성과 생면 분할의 전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로스코는 초월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고대 신화를 해석한 초현실주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는 이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탐구하면서 창조와 기원의 주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 분할된 영역에서 분절된 인간의 형상과 신체적 변형의 표현은 2차 세계대전, 현실의 폭력성,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시기가 진행될수록 로스코의 이미지는 더욱 상징성을 띠게 되고 추상화에 근접하게 됩니다. 모든 구상적 이미지가 사라지고 다층의 생명과 구도가 등장하는 멀티폼 혹은 다층 형상의 시기라고 합니다. 완전한 추상을 추구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단순한 표현 속의 복잡한 심정을 실현하여 조금 더 절제된 색과 구도를 보여주면서 극적이고 소박하며 시적인 분위기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는 화려한 색상 대신 붉은색, 갈색, 고동색, 검은색 등 상당히 어두운 색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968년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마크 로스코는 주로 커다란 캔버스에 그리던 것을 그만두고 종이에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그림 앞에서 우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그릴 때 가진 것과 동일한 신성한 종교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 미국 휴스턴의 로스코 채플은 일반적인 갤러리 형태가 아니라 로스코의 작품을 보면서 영혼의 안식을 느끼고 모든 종파를 초월해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도 목사도 신부도 없는 이 예배당에는 검은색 계열로 칠해진 로스코의 작품 14점만이 걸려 있을 뿐입니다. 로스코는 자신의 그림 앞에서 45cm가 떨어진 곳에서 감상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한 점의 작품당 관람객의 수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벽은 하얗게 칠해야 하며 조도는 어둡지 않게 했습니다. 그가 만든 세계 침묵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명상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1964년에 설립이 시작되어 1971년 완공되었지만 완공되기 1년이 앞선 1970년에 생을 마감한 로스코는 슬프게도 로스코 채플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면회화는 한국의 미의식과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질어진 듯한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우리의 정서에 어울리게 생면들의 경계가 넘나드는 모호한 조형 방식은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호소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림은 사랑과 교감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며 감상자에 의해 확장되고 성장한다. 대다수 대중들에게 현대미술은 난해한 것으로 인식되곤 하지만 로스코의 작품 세계는 추상회화도 이론이 아닌 가슴만으로도 감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